있습니다.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죽겠어. 자, 노상원이 점집을 하다가 잡혀가고 나서 남아있던 수첩에 보니까 사실 이제 김어준 공장장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요. 네. 자, 수첩 한번 보겠습니다. NLL에서 북해의 공격을 유도한다. 북한한테 도발해가지고 공격을 유도한다.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들 사살. 수거 대상.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난 저 수거란 말에 약간 내가 빡쳤거든요. 저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물건으로 물건이요? 보는 것도 있지만 군대에서는요. 시신이 되면 물건 취급받아요. 그럼 수거한다는 거네. 죽여서.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 우리 그 군대 있을 때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저 새끼는 사람을 그렇게 보는구나. 근데 이 생각은 김용현의 생각이고 이 생각은 윤석열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 더 열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살한다. 그 이야기부터 잠깐 한번 저렇게 짚어봅시다. 말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개업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에이 설마 정치인 사살이 있었겠어? 네. 근데 왜 우리가 계속 그 김어준 공장장의 폭로를 계속해서 옹호를 했던 이유는 네.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엄이 났을 때 내가 첫 방송에서 그랬던 이야기. 야, 계엄하고 뭐 하려고 그랬을까? 이 시대에? 근데 하나씩 드러나보다 보니까 퍼즐이 다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지금 계엄 내릴 상황이야? 계엄 내릴 상황을 북한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어요. 어제도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그런 생각까지는 했었다고요. 윤석열이가 북한과 국지전을 유발할 것이다. 국지전이 유발되면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일제히 윤석열 편을 들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까지만 생각을 했지. 네. 계엄이라는 생각은 못했던 건데 지금 보면 계엄을 내리기 위해서 국지전 도발을 했던 건데 북한이 반응을 총 6번 도발을 했어요. 반응을 안 하니까 그걸 조작하려고 했던 사건인 거잖아요. 진짜 옷까지 사가지고 HID에서. 근데 거기서 그저 사살이란 말은 정말 소름 끼치는 건 그 대상은 분명히 한동훈이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사살하면 그 효과가 떨어져요. 여당 대표를. 여당 대표를 때리고 민주당을 뭔가 북한이 좀 뭔가 지키는 듯한 뉘앙스를 주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상상으로라도 솔직히 가능이 안 한 건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엄 내렸을 때 정말 농담반처럼 저 새끼도 술 처먹고 또 그냥 했나보다라고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점점점 시나리오가 밝혀지고 그 시나리오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을 막 뛰어넘다 보니까 어제 푸나님께서 왜 트라우마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 트라우마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막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온 단독에 뭐가 있었냐면 노상원 수첩의 사살 계획은 백령도 작전이라고 이야기돼 있는데 이것도 저는 거짓말로 보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이성윤도 수거 대상. 이성윤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등이 있었잖아요. 네. 김어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이성윤도 수거 대상이란 말이 또 더 안 빡치는 거야. 뭐냐면 어저께 새날방송에 박은정 의원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평상시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저기 그냥 체포라고 칩시다. 네. 사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나열돼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300명을 다 잡는 게 아니라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일제히 리스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회를 봉쇄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가 싫은 사람을 딱 타겟팅해가지고 걔네 그 사람들만 작살내겠다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 거죠. 김건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명단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명단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의심이 드는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단을 작성했다면 임세현 포함되고. 사살. 아니 그냥 전현이 그냥 방송 중에 전화하고 지랄이야. 이거. 다음 차수가 있을 수 있어요. 2차, 3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서워. 자기가 싫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콕 찍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 임명한 사람들은 한덕수 포함해가지고 고분고분 말 잘 들을 사람들, 내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수거 대상, 체포 대상 이렇게 되는 거고. 엄청나다 진짜. 아 진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게 다 전모가 다 밝혀지고 나중에 우리 옛날에 MBC에서 뭐 3공화국, 4공화국 이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야 경공화국 뭐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영화로 만들어도요. 이거 넷플릭스 시리즈 되고 한 100편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김병기 의원님께서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렇게 계속 공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뭐 표현을 좀 제가 좀 약간 바꾸자면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맨 처음에 계엄령 났을 때 아니 저거 분명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할 텐데 저거 어떻게 하지? 저 국회만 봉쇄하면 된다고 생각했나?라고 되게 짧은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은 자기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박살낼 생각까지 엄청난 야망을 꿈꾸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이게 왜 이 시점에 계엄령 시기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거를 중간중간 비어있는 그 공란을 하나씩 맞춰보니 얘들은 내가 보기에 정신병입니다. 집단 광기입니다. 진짜. 장기 집권 계획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열받는 거 이제 여기까지는 내란이고요. 외환 여기 이제 북한한테 계속 도발해가지고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노력들인 거죠 지금. 실제로 이 계획은요 실행이 됐어요. 9월 11일 날 네. 군이 천무. 백령도 연평도에서 K9 천무 등 390여 발을 쏩니다. 11월 27일 날 또 반응이 안 와요. 11월 27일 날 백령도에서 K9 200여 발을 쏩니다. 북한이 반응해달라고. 아, 이건 총풍보다 더한 일 아닙니까? 저때 사실 북한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걸로 좀 사실 정세가 복잡해서 그쪽에 신경 쓰고 있는 바람에 이쪽 그 서해 도발 사건을 신경을 많이 못 썼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정말.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거 있어. 지금 당장 전쟁하기엔 좀 부담스러워. 그렇죠. 전쟁은 뭐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도 아마 그 관련해 가지고 느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계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자극해 가지고 국지전 유발하려고 한다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고 또 거기 넘어가면 안 되니까 꼭 참고 있었던 거거든요. 김정은이 도발했다 그러면 계엄령의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휴전 근처에다가 막 그 벽 만들어 놓고 막 다리 끊고 했을 때 쟤네들이 뭔가 국제전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굳이 저렇게 왜 다리를 끊어 할 텐데 걔네들은 오히려 우리가 올라갈까봐 침범할까봐 오히려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김 여정이 초반에 그랬잖아요.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또 김정은과 김 여정이 멀쩡해 보이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박사학위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비난하는 걸 보내죠. 얘한테 누군가 계속 후원을 해요. 보내면 북한에서 오물풍선 정도만 날아왔잖아요. 오물풍선 때문에 계엄령 내리기는 거시기 하잖아.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타격하라. 오물풍선 날아온 곳을 타격해라. 타격하라고. 원점 타격. 이 짓을 계속하면서 북한이 반응하게 만들었다는 이 소름. 아까 총풍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총풍은 더한 거죠. 장난이야. 총풍도 사실은 북한이 거절한 거예요. 안 해 이 새끼야. 돈 받는다고 안 한다고.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보다 더한 총풍은 있잖아요. 휴전선 근처에서 북한군이 총소리들만 내주면 돼요. 이거는 원점 타격하고 북한이 도발하게 만들어서 그 핑계로 계엄령 유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노상호의 수첩에서 나온 거야. 또 이 새끼는 점쟁이 민간인이야. 미치겠다 진짜. 아니 나라가 어떻게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가가 있는 건데 가장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과 생명을 담보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럼 뭐 다 박살나자는 거예요? 정말? 당 박살내는 것도 부족해서 나라를 박살내려고 합니까? 그래서 윤석열이는 지금 내란죄에 이어서 외환죄까지. 그렇죠. 사형. 외환죄 한번 보겠습니다. 외환 형법 유치제. 외환의 죄 형법 93조. 93조 적국과 합세에 대한민국의 항적. 사형. 사형밖에 없어요. 92조.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 야기. 사형. 무기징역. 다음에 형법 95조 96조 적국을 위해서 군용시설 제공 파괴 예비 음모 미수도 처벌 받는데 이 문제는요.
보통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있는 법이에요, 이게. 아. 내란과 외환은 하나로 묶어서 쳐버려요, 보통 선진국들은. 그럼 총살이겠네요. 내란 외환죄로 하는 게 아니라 반역죄로 쳐버립니다. 반역죄는 총살입니다. 네. 그런데 내란과 외환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잡힐 때까지. 지금 그렇게 뭐 관저에서 뭐 또아리 트고 있는다고 뭐 처벌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맨 처음에 푸나님께서 윤석열의 그 탄핵 조건이 계속 리스트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런 표현하셨거든요. 자, 공천 개입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만렙을 채우기 위해서 내란죄, 외란죄 꽉 채웠습니다. 지금 이제 체포만 하고 사용만 시키면 됩니다. 예. 아까는 이제 뭐 당선 무효, 탄핵 요사유지만 지금은요 이거 총살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노상원의 생각과 김용현의 생각과 윤석열의 생각이 저는 일치했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계엄 모의한 햄버거 회동이 있잖아요. 롯데리아 회동이요? 거기에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끼리 뭐 정보사 그 알량에서 탱크부대 사령관까지 모인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김용현 측근이 내려가. 이것도 빼박인 겁니다. 빼박이죠. 근데 오늘 그 박선원 의원이 뉴스공장에서 한 말이 있죠. 정보사 블랙 요원들 아직 복귀 안 했다. 네. 권총 플러스 알파 무기도 반납이 안 됐다. 됐다. 직속상관이 업무 종료 명령을 안 했다. 블랙 요원이니까 네. 이들은 합참의장 직속 부대이기도 하니 합참에서도 명령해달라. 복귀하라고. 총 들고 있어. 실탄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죠. 네. 밤길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네. 진짜. 네. 오늘 근데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당신들은 국가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들 아니냐. 임무 못할 거 알지 않냐. 이미 끝났다. 투항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비슷하게 네, 그런 맥락으로 네. 얘기한 겁니다. 네. 근데 부대 저는 복귀하라고. 박선원 의원의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게 사실 이렇게 블랙 요원들 한 명씩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얼마나 많은 자본과 뭐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탁월한 요원들만 뽑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 이렇게 윤석열의 그 광란의 그 미친 듯한 이런 그 내란의 계엄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지금 굉장히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좀 박선호 의원의 이런 멘트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금 박선원 의원은요. 집에 안 가고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잡니다.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그게 국회가 제일 그게 안전해요. 트라우마거든요. 예. 그 국회의장도 그렇게 그날 CCTV. 계엄이 해지됐는데도 가서 군 병력이 투항한 거 아닙니까?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 하는 거 봤는데 국방부에서는 국회의장을 보호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아이고. 연병하네. 아니 체포 대상에 국회의장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끔찍한 시나리오 하나. 우원식 의장이 체포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회 부의장이 그 역할을 못합니다. 국회의장이 내가 국회의원들을 소집하고 의결할 때 몸이 아프다 그러면 직접 부의장을 호출하는 것이 합법이고요. 네. 처음부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 소집하는 건 법적인 요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만 잡으면. 체포를 하면 국회 해제를 못할 수도 있었던 건데 국회의장 공관 지금 살고 있는 사시는 곳이에요. 곳. 네. 계엄 해제 국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후에 계엄군들이 국회의장 공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잡으려고 그런 거겠죠. 2차 그러니까 계엄. 오늘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랬죠. 어떤 미친 국회의장이 계엄군한테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겠냐. 하나하나가 무섭습니다. 맞아요. 2차 계엄 있을 뻔했어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에 윤석열이가 2차 계엄을 못 내린 이유는 국회 해제가 아니에요. 군이 이미 사실은 무력화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명령을 못 내렸던 거예요. 네, 명령을 내렸어도 이제 그때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국회 옆에 계엄 해지되고 나서 윤석열이 해지를 뭐 국회 계엄 해지를 저희가 뭐 제가 했습니다라고 할 때까지도 계속 군들이 둔치 주차장에 있었어요. 안 가고. 그렇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김용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과 부족이다. 그 말 안에는 소름 끼쳐. 군인들이 100%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됐다라는 거를 인정하다 보니 윤석열이 제2의 계엄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진짜. 생각해보면. 소름 끼쳐. 어저께 그 JTBC가 대구에 가서 이렇게 민심 취재를 하는데요. 네. 되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 막 그 윤석열이 왔다 간 시장에 뭐 윤석열 사진 붙어 있던 거 네. 다 띄었는데 내가 윤석열 찍은 사람이지만 윤석열 이제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 계엄을 내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좀 정신병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계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12월 3일 날 계엄을 내렸는데 오늘이 12월 24일이잖아요. 네. 아직도 체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21일째입니다. 정확하게 3주째. 딱 화요일 날 계엄했으니까 딱 네. 3주 된 거죠. 오늘로써.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좀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민간인이 포함된 비선 조직이 있어서 사실은 그 애들이 계엄의 핵심을 다 전담을 하고요. 북한 요인 암살이나 대테러 방지해야 될 707 특임단 같은 사람들은 야 북한 소유사태 일어났대 이렇게 갔더니 국회에 내리는 그래갖고 딱 그 뭐 30명인지 40명인지 하는 그 정보사 관련된 애들이 정치인 체포하고 사살하고 뭐 저 NLL에서 도발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얘네들이 주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거기에 이제 저 방첩사령관이던 여인영이하고 그 노상훈이하고 사실은 계엄 핵심이 4명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다 들러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굉장히 저희도 아까 우리 이윤정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술 먹고 그냥 툭 저지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치밀하고 치밀했던 꼼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뭐 재수없는 게 이런 사건이 없어도 지 마누라랑 이 새끼들 둘이 비리랑 무능이 나라가 망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얘가 임기를 다 마치면 누가 정권을 잡아도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그 권력을 죽을 때까지 쥐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고 안 바뀌고 상관없이 권력을 쥐고 있으려면 북한이 내려와서 막 한 수십 년 만에 아니 그런 경우는 없었지 내 기억에는 그렇죠. 수십 년 만에 여당 대표가 사살되는 거야. 그 하나로 윤석열이 사실은 영구 집권을 획책한 사건이야. 거기에 북한이 동조를 해줬다 그러면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면 성추행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불명예 제대한 노상원이 같은 애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 쿠데타가 성공을 했으면 얘는 다시 영전하는 거야. 그렇죠. 무슨 청와대에 무슨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 이런 걸로 영전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죠. 구국의 영웅 되는 거야. 네. 아니 뭐 국방부 장관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름 끼치고 트라우마가 다시 생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2년 반 넘게 통치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겁없이 놀았구나. 나 사실 방송 좀 쉬려고 그랬거든요. 네. 도저히 방송을 못 하겠어요. 이제서야. 드러나는 거 보니까 등에 식은땀이 쫙 흘러. 그러면 지금 이 수계를 일단 체포 구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구속된데 왜 윤석열이는 체포를 못 하냐고. 그렇죠. 전 미친놈들이 지금 그대로 뒀으면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방송 못하고 아마 나 같은 사람도 방송했다는 이유로 잡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 지하에 끌려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푸른 나무도 수거 대상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송은 우리 새날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들이 다 올스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화요일 밤에 갑자기 계엄령을 내려서 국회를 봉쇄하고 뭐 그런 707 요원들을 갖다 막 뭐 서울에 보내고 탱크 같은 장갑차 같은 거 보내고 이런 짓을 한 윤석열이 아직까지 관저에서 편하게 술 처먹고 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로. 네. 예. 자, 경호처 직원분들이 늘공이에요. 예, 거의 늘공이거든요. 이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가가요, 유지되는 것이 대통령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때문에 예. 그런 시스템 때문에 유지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 잡아가게 오히려 얘가 수거를 해줘야지. 그걸 막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자 알겠습니다. 친일척결 남북연합님.
이 어두운 동굴 같은 시국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민주당 그리고 새날 모두 파이팅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분하신 말씀이에요.